네, 어느새 길었던 추석 연휴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로의 복귀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어머님들은 명절 음식 만드느라, 남성분들은 장거리에 또 운전하시느라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일상 복귀 팁을 오늘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허양임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네. 정비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이 같이 비례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들 하는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 이런 긴 연휴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병은 아니지만 예. 특히 이렇게 긴 연휴 명절을 지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데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명절 음식 준비하시고 뒤처리하시느냐고 가사노동,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근골격 통증이나 뭐 수면장애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 하시면서 생긴 허리나 목 통증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연휴가 길다 보면 아무래도 평상시랑 생활 리듬이 좀 달라지면서 예. 이후에 이제 복귀한 후에 낮에도 막 낮잠을 주무셨거나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좀 이런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상시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그 네. 리듬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들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먹는 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게요. 네. 저도 뭐 많이 먹었습니다만 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송편도 네. 먹고 아무튼 기름진 음식도 많고요. 네. 앞서서 저희가 이준우 기자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좀 주의해야 되고 아무튼 많이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과식 때문에 속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 명절 기간에 사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예. 뭐 복통, 설사 뭐 이런 증상이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명절 음식은 평상시 음식보다 훨씬 더 고열량 음식이 많고 예. 또 사실 많이 차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먹게 되는데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식후에 좀 누워 있지 않는 것이 위장 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나가서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시고 예. 또 약간 소화불량 증상이나 복통이 있으시다면 상비하고 계시는 뭐 소화제나 이런 약 드시는 거 좋고 증상이 심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네. 궁금증입니다만 저희가 음식을 먹고 또 디저트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밥을 먹고 나서 뭐 과일 먹고 그렇죠. 또 뭐 송편 먹고 네. 뭐 차 마시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흔히 과일 같은 걸 먹게 되면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된다. 예를 들면 배를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배를 또 많이 드시는데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속설이겠죠. 네, 다른 음식을 드셨다고 해서 소화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특히나 열량을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분들, 또 식사량이 많았던 분들은 사실 식후에 드시게 되는 그런 송편, 과일 네. 이런 게 또 추가적인 열량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오히려 소화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 과일이나 이런 간식은 식사 사이에 드시도록 하시고 예. 양은 좀 적게 네. 드시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네. 부분입니다. 네. 조금 덜 먹어야 한다. 네. 저의 우문에 현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성 질환자 얘기를 저희가 아까도 네. 해드렸는데 네. 만성 질환자는 역시 음식 관리를 좀 식단 관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이런 명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 만성 질환자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네, 보통 이렇게 긴 연휴를 지내고 나시면 혈당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혈압도 높아지고 또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이 사실 체중이 많이 늘어서 오셔서 체중을 유지만 하고 오셔도 성공했다고 많이 칭찬해드리거든요. 예. 같은 얘기 반복되지만 아무래도 튀긴 요리 또 이제 고열량 음식들 그냥 예. 한과 뭐 떡 같은 이런 음식들을 좀 줄여서 예. 가급적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예. 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또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혈당 조절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여서 드시고 또 혈당을 좀 덜 올리게 하는 음식들, 그러니까 나물이나 뭐 단백질 음식들을 꼭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식후에 반드시 운동하시고 또 이렇게 연휴가 길고 또 특히나 뭐 친지 방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행 가신 분들은 약을 빼먹고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꼭 잊지 않고 드시는 것도 반드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이나 이런 류는 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예. 음식을 좀 싱겁게 조리해서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 전 같은 거 드실 때도 간장 찍어서 먹는 거 이런 것 좀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소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물론 남자분들이 명절에 부엌일 많이 도와준다고는 합니다만 네. 저도 뭐 물론 이제 아내가 일할 때 제가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 네. 그래도 아내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분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무릎 관절하고 손목에 무리가 가기 쉽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음식 준비하다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자세도 좀 많이 하시고 예. 또 조리를 하다 보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예.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이나 허리, 무릎 이런 데 통증이 많이 생기시고요. 또 행주를 빤다든지 걸레를 빤다든지 아니면 칼질을 많이 하시면서 예. 손목에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손목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이후에 손목이 저리고 아픈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리하실 때 예. 식탁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해서 식탁에 앉아서 조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싱크대에서 오래 서 있으실 때는 발받침을 두셔서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올려서 하시는 게 요통이 생기는 것도 방지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칼도 아무래도 잘 드는 걸 사용하시고 예. 평상시에 손목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손목 보호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중간중간에 손목이나 허리, 목 같은 걸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거운 거 들거나 힘쓰는 거는 남편분들이나 뭐 이제 도와주시면. 아들들이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운동법이 네. 필요할지 아내와 며느리를 위한 운동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준비하시다가 목 한 번씩 돌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손목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굽히는 쪽 반대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 바깥쪽으로요? 예, 그렇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네.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 예. 또 손목을 자꾸 수시로 돌려주고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그리고 어깨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예. 그다음 견갑골을 뒤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서 어깨를 구부린 어깨를 피기 위해서 예. 이렇게 팔 뒤로 당기면서 내리면서 견갑골을 모으는 듯한 자세를 취해주시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로 스트레칭 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굳었던 같고요. 근육, 썼던 근육 반대쪽으로 이제 네. 풀어주는 게 좋다. 그 저녁에 많이 불편하시면 예. 따뜻한 물 샤워하시면서 찜질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수욕도 추가적으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분들 얘기를 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남편분들이 운전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번 명절에 많습니다. 네. 운전자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자세가 운전하실 때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진 자세가 둘 다 좋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너무 그 두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고 또 허리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그 고관절보다 무릎이 조금 더 높은 게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 목이나 허리 받침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일단은 1시간 전 2시간,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되지 않게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 이후에 목이나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전에 사실 이런 통증도 문제지만 사실 졸음 운전이 더 문제셔서 사실 감기약이나 뭐 비염약 그리고 이런 멀미약이나 이런 걸 드시고 운전을 하시면 더 졸릴 수가 있어서 이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아니고 이번 추석 연휴는 사실 길어서 명절을 국내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네. 다녀오셔서 해외여행 가는데 더 피곤하다. 이른바 이제 후유증 계시는 분들, 네.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후유증의 극복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시차가 3시간 이상 나거나 아니면 여행 기간이 한 6일에서 7일. 요번엔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시차 적응하느라고 좀 많이 피곤하신데요. 예. 이제 시차 적응을 잘 못하시고 나면 이후에 이제 피곤하고 낮에 계속 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는 현지 돌아왔을 때 시간에 맞춰서 주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고요. 예. 또 만약에 비행이 아침에 돌아오는 비행기다 그러면 비행기에서 좀 잘 잘 수 있도록 예. 뭐 수면 유도제나 멜라토닌 같은 약을 좀 미리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돌아오셔서 예. 이제 저녁 때 초저녁에 가벼운 산책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좀 저녁 때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비상시에 대처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성묘 중에 벌에 쏘였거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위장질환 같은 거 걸렸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벌에 쏘이셨을 때 중요한 거는 침을 손이나 핀셋 같은 걸 뽑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핀셋 같은 걸로 뽑다 보면 오히려 독이 더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신용카드 같은 걸로 밀어서 침을 일단 제거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상처 부위 감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소독하는 것, 그리고 차가운 걸로 찜질해서 부종을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응급처치 후에는 사실 이외에 통증이나 부종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만약에 벌이 쏘이고 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입안이 붓거나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같은 이런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예.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장 장애가 있다면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상비약을 드시거나 다음 기니에 조금 소식을 한다든지 소화가 잘 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심할 경우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아무래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의료정보기관 앱 같은 게 있어서 예. 그런 거를 받아서 이건 이제 본인의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어디 병원이 열고 있는지, 무슨 진료 과목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약국은 어디가 열었는지 이런 걸 안내하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응급 네. 의료 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있죠. 다운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포괄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궁금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편 5개가 밥 한 그릇과 칼로리가 똑같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칼로리가 높아요. 그냥 송편이요? 네. 그건 실제로 맞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명절 음식 때문에 살이 많이 찌신 분들, 왠지 제 얘기 같아서 어떻게 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사실 살이 찐다는 거는 예. 먹은 열량보다 예. 우리가 소모하는 열량이 적을 때 결국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거죠. 네. 사실 빼려면 먹는 걸 줄이는 게 가장 먼저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연휴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가서 운동을 한두 시간씩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예. 먹는 건 당연히 좀 줄여서 드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만약에 체중이 좀 늘었다면 복귀 후에 이제 평상시 드시는 것보다 좀 줄여서 드시고 예. 운동량 늘려서 하시는 예. 게 결국 답이겠죠. 네, 저희가 시작과 끝이 같았습니다. 좀 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네, 많이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추석 연휴 건강관리법 알아봤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까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허양임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